참 이상하지. 젖은 그녀로 인해 내 안이 따뜻해지다니. 그날 이후 빗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그 순간이 떠오른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채널 실버백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당신의 마음의 신호입니다. 조용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올해 62이다. 며칠 전 오랜만에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봤다. 희끗한 머리칼 사이로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흐려져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내 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그녀를 만난 날 이후로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연수, 나이는 33이었다. 나보다 39살 어린 여자.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다. 회사 후배의 소개로 영어 공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첫 인사는 묘하게 오래 남았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네요.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서 몇 달을 맴돌았다. 그때부터였다. 내 안에 멈춰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그 부름 속에는 묘한 체온이 있었다. 늦은 밤, 메시지로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라고 메시지가 올 때면 나는 괜히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늦게 보냈다. 그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 내 모든 혼란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항상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 그 작은 습관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다. 하루는 흰머리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염색을 다시 해야겠다고 했더니 그녀의 특유의 미소 지으며 남들은 일부러 탈색하는데 왜 멋진 모습을 감추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만이라도 계속 보여주세요. 라며 나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해주었다. 선생님은 남자가 왜 손가락도 예뻐요? 예쁘긴 거칠고 울퉁불퉁한데 거칠고 울퉁불퉁해도 그게 선생님의 치열하게 살아오신 흔적이잖아요. 너무 멋지고 부러워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너무 좋다며 혹은 멋지고 부럽다고 말해주는 이가 있었던가? 먼저 떠난 내 아내조차 시험 때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들으니 뭔가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나이 들어가는 게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달까? 그녀는 나에게 늙음의 속도를 잠시 잊게 해줬다.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은 왜 혼자세요? 애인 없어요? 나는 잠시 웃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그 대답 뒤에 이어진 침묵이 길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잔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깊게 쳤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익숙한 편안함. 그 둘의 경계가 그렇게 다를 줄 그때는 몰랐다. 33의 그녀는 감정이 서툴지 않았다. 오히려 나보다 훨씬 성숙했다. 감정이든 화술이든 뭐든지 능숙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안엔 늘 어딘가 지쳐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걸 보았다. 그리고 어쩐지 그 그림자 속에서 내 젊은 날의 나를 본 듯했다. 그래서 왠지 안쓰럽고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곤 했다. 그녀는 자주 말했다. 요즘은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싶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살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20년 전 아내가 떠난 날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사람은 결국 사랑보다도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일까? 다음 주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있는 수업 모두 늦게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빈 카페에 남은 우리와 흐린 조명 아래 그녀는 내 옆에 가까이 의자를 끌어다 앉은 후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은 나랑 있을 때 부담스러우세요? 전 그래도 선생님이 편하고 좋아요. 그 순간 그녀의 체향이 훅 들어오면서 그녀와 나의 팔 사이로 느껴지는 미세한 열감 때문에 정신이 아찔했다. 그녀의 향과 더불어 미세한 열감은 내 팔뚝을 통해 팔 전체와 전신으로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느낌을 지우려 애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눈을 마주보는 게 너무 어려웠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녀에게 들릴까봐 무서웠다. 아니, 이미 그녀에게 들킨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일상의 틈새에서 서로의 온도를 나누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비 오는 날이었다. 갑자기 내린 비에 당황했던 나의 퇴근길. 그녀가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우산 하나를 함께 썼다.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좀 작죠? 급하게 챙기느라 작은 우산밖에 없더라고요. 좁은 거리, 빗소리 사이로 살짝 스치는 어깨, 그리고 젖은 느낌.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묘하게 심장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쿵 하고 울렸다. 나는 괜히 말없이 걸었다. 나 때문에 살짝 젖은 그녀가 내 팔에 가볍게 닿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참 이상하지. 젖은 그녀로 인해 내 안이 따뜻해지다니, 내 세상이 따뜻해지다니. 그날 이후 빗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그 순간이 떠오른다. 두 번째는 토요일 오후였다. 그녀가 준비해온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직접 내려봤어요. 맛은 장담 못하지만 커피잔의 손잡이를 내 쪽으로 돌려줄 때 그녀의 손등과 내 손가락이 닿았다. 또 다시 심장이 세게 쿵 울렸다. 들키지 않으려 나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괜찮네요. 카페보다 나아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거짓말을 너무 예쁘게 하세요.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시간 참 좋네요. 조용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좋다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편하고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손이 우연히 내 손가락에, 팔에, 또는 어깨와 목덜미, 그리고 여러 곳에 살짝 닿을 때마다 묘한 온기가 퍼졌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추고 오직 심장 소리만 들리던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위로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도 느꼈을까? 내가 느낀 그 온기를. 그녀는 내게 젊음의 설렘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감각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조용히 버텨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함께 늦은 밤 산책을 하기도 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저 별 저거요. 제 생일 별이에요. 매년 저걸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고개를 들어 같은 별을 바라봤다. 오늘부터 나도 그 별 기억할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분명 무언가 시작되는 뭔가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었다. 이 관계가 오래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이는 될 수 있다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나이 차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끔은요. 하지만 이상하게 연수 씨 옆에서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느껴져요. 이상하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내게 닿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 후로 몇 주, 우리는 그렇게 선생님과 제자, 어른과 어른 사이 그 어딘가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마음이 닿을 듯 말 듯. 하지만 분명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내게 익숙함의 의미를 바꿔놓은 사람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를 통해 처음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따뜻함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빛 어딘가엔 묘한 망설임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이미 느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계절이 아주 조용히 저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다. 그저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졌다. 그녀가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애쓰고 있다는 걸. 그날도 수업을 마친 뒤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요즘은요, 선생님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해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복잡하다는 건 좋은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좋아서 복잡한 거예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랑 있으면 너무 좋아서요. 근데 그게 자꾸 욕심이 돼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저 그냥 배우고 싶었거든요. 영어도 인생도 선생님처럼 사는 법도. 근데 요즘은 수업보다 선생님 목소리 듣는 게 더 좋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가끔 닿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선생님 손도 따뜻함도 다 좋아요. 그런데 또 그게 너무 싫어요. 그녀의 눈가의 빛이 흔들렸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고통이었다.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사람은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 경계에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나를 덜 좋아할 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네, 근데 잘 안 돼요. 더 닿고 싶고 모든 걸 느끼고 싶어요. 선생님의 아주 작은 지식이나 사소한 버릇, 걸음걸이, 분위기, 그 모든 걸요. 너무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그녀의 손등이 잠시 내 손등에 닿았다. 아주 짧은 그러나 끝내 잊히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급히 손을 거두며 말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 이미 우리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으니까.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 눈빛,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고백들이 하나하나 내 가슴에 새겨졌다. 홀로 남은 나는 중얼거렸다. 난 전혀 여유롭지 않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늦게까지 남지 않았다. 문을 닫는 시각이 되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다음 주에 봬요. 그 말 속엔 여전히 애틋함이 있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그녀는 나를 덜 사랑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붙잡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를 놓아줘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자신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는 그 발걸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내 마음을. 그날 그녀가 떠난 뒤 카페 의자 위에 작은 쪽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 커피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마셔요.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에는 다음엔 당신이 아닌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하는 그녀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카페에 갔다. 그녀가 앉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때면 괜히 불편해졌다. 마치 내 마음 한켠이 침범당한 듯해서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 나이 차이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랑이란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온기의 문제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내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존재감을 가르쳐줬다. 누군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나는 여전히 그녀가 쓰던 향을 기억한다. 살짝 달고 어딘가 쓸쓸한 잔향. 그 냄새가 스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동시에 따뜻해진다. 이상하지? 그녀는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그녀의 SNS를 봤다.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결국 혼자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문장 아래 하얀 커피잔 한 잔, 그리고 내가 가르쳐줬던 단어 comfort, 위로가 적혀 있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인생의 한 챕터로 덮어둔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끔은 혼자 위로하는 게 어렵네요. 읽은 표시가 뜨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마치 그 한 문장이 내 안에 오래된 고요를 풀어준 듯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위로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배웠다. 위로란 누군가를 다시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내게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을 남겼다. 다시 나를 믿을 수 있는 힘. 그녀가 떠난 후 내 삶은 조용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그녀의 웃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그리움보다 더 큰 건 그녀의 부재가 남긴 울림이었다. 그녀의 빈자리가 내 하루를 이상할 만큼 정리되게 만들었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꼭 붙잡는 일만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 시각 도시의 다른 끝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미처 몰랐다. 그녀는 퇴근 후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핸드폰을 수십 번 열었다 닫았다. 내 번호를 누르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보고 싶다와 그러면 안 된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엔 우리가 함께 썼던 교재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는 그날 내가 써준 문장을 발견했다. 위로란 함께 있는 용기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속삭였다. 선생님, 저는 왜 그 용기가 없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생각은 나에게로 향했다. 내가 건네주던 커피향, 내가 웃으며 말하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다. 손끝으로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며 내 이름을 쓰고 지우고 또 썼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단, 내 글자를 보내지 못한 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나는 떠오르고 꿈속에서도 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결국 알았다. 있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었던 거라는 걸. 며칠 후 그녀는 혼자 카페에 들렀다. 우리가 늘 앉던 창가 자리, 빈 의자를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시켰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여기 아직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말했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남겨둔 문장들이 빽빽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도 버텨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문장들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생님,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결심이자
고백이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고통이었다.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사람은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 경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혹시 이번 주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를 다시 본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그녀는 흰 셔츠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봄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내 앞자리에 앉았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흔들림 대신 단단함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예전엔 선생님을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가까이 있고 싶고 또 멀어지고 싶고.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근데 이제는요, 그냥 보고 싶어요. 이유 없이 그저 보고 싶어서요.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그 말이 봄 햇살처럼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럼 이제 우리 커피 한 잔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날 우리는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다시 시작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라는 걸.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요. 조금씩 천천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한 번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망설임 끝에 다시 용기 내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지켜볼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녀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머무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돌아온 뒤 우리는 매주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예전처럼 영어책을 펼쳐놓았지만 서로의 눈빛은 더 이상 교재 위의 문장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제가 직접 내린 거예요. 선생님 취향 알잖아요. 진한 아메리카노.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내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나는 그때 이미 알았다. 이 감정은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언제나 내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점심은 꼭 챙기셔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그녀가 나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사랑의 언어로 들렸다. 나는 그 배려 속에서 천천히 무너졌다. 그녀가 내 컵을 채워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내 손목에 닿았다. 그 짧은 감촉이 오래 남았다. 심장이 오래간만에 뜨겁게 뛰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함께 웃었고 그녀가 잠시 침묵할 때면 그 침묵조차 소중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여자로 서 있었다. 어느 날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가 말했다. 밖에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잠깐 걸을까요? 우리는 카페 앞 작은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겹쳤다.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그때 제가 도망친 이유요. 사실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그녀의 고백은 바람보다 따뜻했다. 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살짝 떨렸다. 선생님, 그때는 겁이 났어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다치게 할까봐.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는 처음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엇갈리게 포개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내 손이 그녀의 손을 서로의 온도로 덮었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건 유혹이 아니었다. 아니, 유혹도 담겨 있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심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내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었다. 그 무게는 가볍고 따뜻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사람의 체온이 그날 밤 내 가슴에 다시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선생님은 향기가 나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향기요. 나는 웃었다. 그녀가 내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불안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는 내 안에서 잃어버린 봄을 다시 피우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피웠다니 황홀해 미칠 것만 같았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간다니 말이다. 그녀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온 뒤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다. 하루의 끝을 기다리게 되었고 커피 향만 맡아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장은 예전보다 자주 뛰었고 밤이 길수록 그녀의 이름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여전히 배려로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밤길 위험해요. 따뜻한 거 마셔요. 요즘은 바람이 차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 그녀가 내 옆에 있을 때면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나도 더 이상은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표현하려고 했다. 그녀처럼 이런 내 마음이 그녀에게 닿았는지. 그녀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단순한 호감이 아닌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의 흔적이 있었다. 하루는 비 오는 밤이었다. 우산 아래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젖은 비향이 났다. 그 향이 내 안에 오래된 고요를 무너뜨렸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이런 날은 외롭지 않아요? 오늘은요, 안 외로워요. 나는 그렇게 답하며 우산 손잡이를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다. 그녀가 내 손목에 손을 올렸다. 비는 멎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세상은 불만의 온기로 가득했다.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자주 만났다. 같이 저녁을 먹고 카페를 돌며 웃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나는 그녀의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제가 웃을 때마다 더 집중 못 하시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연수 씨가 웃으면 세상이 조금 흐려져요. 너무 눈부셔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내 팔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그 짧은 접촉 하나에 내 안의 모든 의심과 벽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두렵지 않다는 건 이제 사랑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나도 그래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이번엔 제가 기다릴게요. 선생님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내 마음엔 폭풍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사랑할 시간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그 배려가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빠지게 만들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세상이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그녀는 내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제가 먼저 손잡을게요.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로 포개졌다. 그 온기 하나가 내 안에 오랜 외로움을 전부 덮었다.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녀가 숨을 멈췄다가 겨우 고르며 미소 지었다.
이 거친 느낌, 울퉁불퉁한 마디 하나하나가 다 선생님이에요. 그 표정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주름 사이로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일, 그게 이렇게 나를 살게 만들 줄 몰랐다. 아내가 떠난 후 잊고 있었던 온기를, 그리고 버려두었던 나를 다시 살리는 그녀 옆을 항상 지키고 싶다. 오래오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길 바라며 오늘도 실버백서는 여러분의 하루를, 건강을, 행복을,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또 봬요.